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리영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한번 지켜보니까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 그 눈과 눈의 거리감이 좀 좁은 사람들, 그 다음에 미간이 좀 좁은 사람들을 위한 아이 메이크업을 했었는데, 그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눈과 눈썹, 이 간격이 좁은 사람들 있죠. 이 좁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지, 제가 오늘 그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똑같은데 평소랑?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의 이 아이 메이크업은 다소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쉽게끔 이제 반쪽을 지우고 반쪽을 조금 더 개선된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네, 약간 이게 답답해 보였던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짜잔! 반쪽을 지우고 왔어요. 일단 먼저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눈썹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. 눈썹이 가장 오늘 메이크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일단 눈과 눈의 거리감을 트여줄 수 있는 게 이 눈썹과 눈의 이 거리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눈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항상 이 눈썹의 원래 이 뿌리부터 자라는 이 밑단 위치가 있지만 그 밑단보다 항상 위쪽으로 그리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저는 평소에 눈썹 손질을 할 때도 생각보다 이 아래를 많이 제거해요. 지금 여기를 무시하고 살짝 위쪽으로 더 그리는 편이에요. 지금 여기는 눈썹을 그릴 때 위치를 윗단에 맞추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위에 맞추다 보니까 아래를 더 채워서 그리는 눈썹인 거고, 요거는 저는 이게 터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밑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굳이 막 신경 쓰지 마세요. 신경 쓰이면 그냥 칼로 밀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위로 그리는 거죠. 눈썹 위치 어디 그려야 되는지는 그 제 영상을 타고 알고리즘을 타고 가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면 아주 이해가 더 쉽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, 만약에 이마가 좁다, 그러니까 여기도 좁고 이마도 좁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좀 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여기는 좁은데 이 이마가 좀 넓어요 하시는 분들은 눈썹 두께를 조금 더 도톰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일단 밑단을 신경 쓰지 않고 물 그려보았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컨실러나 이제 컨실러 펜슬 같은 걸로 밑단을 한번 정리를 해주죠. 자, 이렇게 봤을 때 이 눈썹이 살짝 올라갔는데도 뭔가 거부감이 들지는 않은데 활짝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눈썹과 눈 거리감이 좁으신 분들은 섀도우 컬러 선택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. 다소 너무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음영 계열, 그러니까 좀 다크한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계열을 사용하면 또 너무 꺼져 보이면서 가까워 보이고,
너무 붉은색을 칠하면 부어 보여서 가까워 보이고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가장 좋아서 사실은 이제 좀 베이직한 컬러들, 우리가 흔히 음영 계열이라고 하는 컬러들을 그냥 가볍게 발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저는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강한 색을 쓴 거예요. 근데 많이들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다고 안 바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인생 살면서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,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 이런 코랄 계열이라든지 어떤 핑크 계열, 조금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쨍한 컬러들을 바를 때 어떻게 발라야 눈 거리가 좁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자연스럽고 이쁘게 바를 수 있는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팔레트는 이제 에뛰드 하우스 섀도우를 제가 팔레트 공용기에 넣은 거예요. 사실 컬러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약간 코랄한 느낌들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보았어요. 제가 지금 이 눈에 이제 바른 게 이 두 컬러를 발랐고요. 사실은 가장 무난하게 베스트는 이 두 컬러를 바르는 게 가장 베스트다. 이게 지금 보시면 약간 피치톤이거든요. 약간 톤이 그렇게 쨍하지 않고 너무 튀지 않은 그런 피치예요. 그래서 제가 이 피치를 베이스로 한번 바르고 좀 쨍한 코랄 핑크를 한번 메인 영역에 발라볼 거예요. 이런 베이스적인 이런 음영 계열 컬러들은 눈 전체에 발라주는 거잖아요. 베이스 영역에. 대신 우리는 이 눈썹 뼈가 존재하는 이 눈썹 뼈 아래까지만 발라주는데요. 섀도우가 많이 티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언더도 발라줄게요. 이거 지금 색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이거 지금 색 보이나? 바른 건가? 라고 할 때 멈추세요. 그 생각을 할 때 멈춰요. 그 한 번 더 해볼까 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진해져 있을 때가 많아요.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.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. 눈 떴을 때 이 쌍꺼풀 라인, 쌍꺼풀이 없어? 동공 위쪽으로 보여. 이게 눈 살짝 떴을 때 그 위쪽으로 살짝 보이는 정도. 그러니까 섀도우 영역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. 정말 얇게만 발라주세요. 자, 이렇게 뭔가 그냥 쌍꺼풀 라인에만 살짝 그 메인 컬러를 발라주는 게 이렇게 봤을 때도 이쪽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뭔가 강해 보이지 않고요. 그래서 섀도우는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음영이라든지 이런 것들, 눈이 길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원하시면 해주는 거죠. 오히려 시선을 더 이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음영은 아무래도 해주시는 게 훨씬 더. 그리고 하이라이터가 있다면 이런 하이라이터로 이 눈 섀도우 영역 위쪽으로 눈썹 뼈 있는 부분 위주로 그쪽을 하이라이트를 해줌으로써 훨씬 더 공간이 확보돼 보이는 것처럼 그 페이크를 넣어주는 거죠. 입체감도 있어 보이고요. 훨씬 시원해 보이죠.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. 그 다음은 그냥 애교살 그냥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는 분들은 넣어주시고요. 이 뭐 애교살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아니어서 이건 그냥 개치로. 그 다음에 이 쉐딩도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를 썼던 이 쉐딩을 가운데 연한 브라운 컬러의 쉐딩 컬러로 음영을 줄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쉐딩을 줄 때는 그냥 이 앞머리 라인 부분, 이 코 노즈 라인과 이 눈 앞머리 부분만 살짝 해서 그냥 시원함만 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한번 아이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이라인도 그냥 여러분의 쌍꺼풀 두께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.
자,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이제 양쪽 다 균형을 맞춰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인상의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지금 옆쪽에 보이는 이 사진, 기존에 처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렸던 그 메이크업과 비교해보면 뭔가 뭐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탁 트여 보이시는 게 좀 보이시나요? 가장 중요한 걸 되짚어 보면 일단 눈썹을 조금 더 원래 기준보다 높게 그린다라는 거, 그리고 섀도우도 너무 진한 색을 윗 영역까지, 베이스 영역까지 바르지 않는다라는 거.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조금 더 이 눈썹 뼈 있는 부분을 발라줌으로써 훨씬 더 트여 보이고 입체감 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. 그 다음에 코 쉐딩은 되도록 안쪽을 가지 않고 앞쪽으로만, 살짝 콧대 있는 쪽으로만 넣어줌으로써 너무 답답해 보이고 깊게 패인 눈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.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기존에 했던 메이크업보다는 훨씬 더 터 보이는, 조금 더 개선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눈썹이 좀 이게 연하고 숱이 없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빨리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, 혹시라도 저는 눈썹 숱이 너무 많고 진한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눈과 눈썹의 거리감이 좁은데 어떡하죠? 라고 지금 막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사실상 가장 베스트는 왁싱을 해서 좀 밑단을 좀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채워서 그려주시는 게 그래도 나름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. 나는 눈썹을 잘 못 그려서 그건 저한테 너무 큰 도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섀도우를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섀도우 테크닉을 조금 변화를 줌으로써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?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